이게 강의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이 DNA 그 다이어트 아카데미랑 또 유전자 특강을 4시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강의를 하는 위치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들어보지를 않다가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요 진짜 그날 머리 쥐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강의 듣는 거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강의가 직업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말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강의 버전이 있잖아요. 버전이 이번에는 어떤 버전으로 갈까? 그게 굉장히 고민되는 강의입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따뜻한 가슴 찡한 오늘 한번 울려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네,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학교 모여서 레시피도 거라는 데도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받은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뭐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빈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 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만약에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한참 전에 봤는데 나한테 저 질문이 주어지면 나는 꿈을 이룰 거예요. 꿈인 5억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여학생이. 아니면은 내가 이제부터 1년 동안 번다 해도 나는 5억 원을 모아서 뭐 자식에게 주지 못할 거니 난 차라리 5억 원을 선택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5억이에요? 늙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저 지금의 답은 오늘처럼 네트워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돼서 내가 1년이라는 남은 시간이 있을 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나의 꿈도 이루고 내가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자식에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5억을 포기하는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굳이 내가 내 꿈을 이룰 것이냐 5억을 벌 것이냐를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정말의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내가 1년 있다 죽는다 해도 나의 자식에게 내가 만든 네트워크대로 물려줄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솔직히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아미코젠 퍼시픽을 한 기간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제가 작년 1월 2일날 가입을 했으니까 1년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우리에게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은 저보다 1년 8개월이 늦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혹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차이가 몇 개월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년 뒤에 1년 정도밖에 삶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낸다면 우린 지금 마음이 얼마나 서로 다를까? 그죠? 왜요? 누구는 남길 것이 있고 누구는 남길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머니프리라는 거, 경제적 자유라는 거, 그리고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 말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 아까 꿈 얘기를 하는 아버지들이 아들과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가족과 여행 가고 싶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여행 한번 못 가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왜 못 갔을까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먹고 사느냐고. 돈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사실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 나의 노동력을 쓰면서 돈을 버는 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아주 큰 부자가 아닌 이상. 금수저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은 웬만큼 평범한 사람은 늘 그 쳇바퀴에서 돌다가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막 아쉬워 죽겠는 거지. 가족과 왜 그런 시간을 못 보냈을까?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게 고작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솔직히 빚이라도 안 물려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부모로부터 빚 받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빚이라도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나? 그런데 내가 부모로부터 빚을 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40년, 50년 살고 나니까
나한테도 빚만 남아서 내가 지금 죽으면 자식은 내 빚만 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제가 찾은 답은요,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밖에 답이 없다예요. 저도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었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죠. 이것밖에 내가 원하는 그거를 안겨줄 도구가 없다는 걸 저는 어느 순간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아까 김영 사장님도 강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사업을 모르는데 네트워크에 적합한 인간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영 사장님도 저도 사실은 네트워크를 잘했던, 네트워크에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그걸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 인정하시게 되면 이제 나는 없어지더라고요. 나 원래 이랬는데 이런 거.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맞는데, 나 와가지고 강의 앉아있는 것도 별론데, 나 사람 보이는 거 싫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성공하더라고요. 그냥 SP 패키지를 결제했다는 거로 성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 사업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걸 결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에 사실 인정하지는 어느 순간을 맞이하셔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것만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머니풀이라는 거를 이룬 한 사람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참 막 죽이잖아 진짜. 막 남자를 보면 막 진짜 여자 대박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이슈화된 사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기사 본 적 있으세요? 2013인가 3가 저도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조지 클루니가 이제 처음에 배우 생활하고 이랬을 때 무명 생활 많이 했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꾼 친구도 있을 거고 등등등. 근데 조지 클루니가 성공을 하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집에 친구 14명을 초대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친구들 있죠? 14명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그 조지 클루니 집에 가가지고요. 초대를 받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원탁에 딱 앉았는데요. 탁자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에 가방이 있었어요. 그 가방을 열어봤는데 100만 달러씩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인 줄 아세요? 12억 정도 되고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다고요. 제가. 돈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돈의 풀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머니 풀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 나 너희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사장님 지금 네트워크 시작하면서 고마운 사람들 있나요? 적어 나가보세요. 이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남편 고맙죠? 적으세요. 오늘 시어머니 생신인데 안 가서 죄송하죠? 적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갚으세요. 뭘로요? 돈으로요. 현금 12억씩 14명에게 돈 이렇게 버는 거 아니냐고요. 진정한 머니풀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친구 중엔 가난한 친구도 있었고 부자인 친구도 있었겠죠? 부자인 친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도 모두를 기뻐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처음에는요 내 옆에 저런 친구 없나? 내 옆에 저런 친구 있어가지고 나한테 12억 좀 안 주나? 12억은 뭐야? 100만 원도 나 한 번도 선물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안 그래요? 이거 당신을 위해서 해가지고 현금 딱 몇백 있을 수 있다. 몇백은 있을 수 있지. 1000만 원. 저 가방에 20달러를 채웠대요. 그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20달러짜리로 채웠대는데. 근데 나 처음에는 예전에는 내 옆에 저런 친구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내 옆에는 우리나라 부자 누가 있지? 왜 없지? 그런 애가? 아니 그들도 친구 있을 거잖아. 왜 난 거길 다 피해가냐고. 내 친구 중에는 저렇게 벌어서 나한테 딱 써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친구 없나? 네트워크를 하면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갚아야지.
바뀌더라고요. 그냥 주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경쟁력을 갖지 않고 내가 꿈을 갖지 않고 나에게 도구가 없을 때는 저런 사람이 옆에 없나? 저런 남편 없나?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타임프리요? 책은 이런 데서 읽는 거 아니에요? 책을 어떻게 침대에서 읽고 책상에서 읽어? 이런 거 읽죠. 스포너님이 저걸 보더니 저걸 내가 책은 저런 데서 읽어야지 내가 그랬더니 만화책 읽는 거라고 얘기를 하래요. 만화책은 진짜 안 맞는다. 하이틴 로맨스. 우리 자랄 때 읽던 거예요. 제 학번 정도면 우리 자랄 때 읽던 그런 책, 로맨틱한 것이 됐든 책은 저렇게 읽어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요. 시간의 여유라는 거는 뭐 단순히 논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나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여행, 버킷리스트 적으라고 해볼까요? 무조건 1번이 뭐예요? 끊으면 여행. 이따가 영상 하나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도 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뭔지 아세요? 여행이에요. 저는 사실은 네트워크를 처음 하고요. 무슨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계속 여행을 보내줘요. 처음에는 그것 좀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 이번에 저희 11월에 마카오 가거든요. 마카오가 거의 200만 원대라는 거예요. 아우 아까워 돈 주지 이런 생각.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였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행이 주는 보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하기 전에 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도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버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행을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여행을 보내주니까 그 여행 대신 돈 줬으면 좋겠는 거죠. 몰랐어요. 여행해 주는 게 무슨 보상인지를. 근데 제가 여행 다니는 자가 된 거잖아요.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행만큼 교육이 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타임프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는 다 이 두 가지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원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최종적으로 두 개를 다 얻는 방법이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리고 그 중에 왜 아미코젠 퍼시픽이어야 되느냐는 건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회사 얘기, 제품 얘기 다 어느 것 하나 따지고 볼 때 부족함이 별로 없는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부족한 걸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뭐만 부족한 걸까요? 나지. 나지 나의 와예요. 저는 제가 이게 이제 제가 학원할 때 모습이에요. 학원할 때인데 저는 학원을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원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학원 정리도 하고 선생님들 회의도 하고 한 6시 정도부터 수업이 들어가요. 그러면 12시 정도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면 1시쯤 이 생활을 23년을 했어요. 주말에도 단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이 23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이게 제가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 많이 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저게 4월이에요. 2014년 4월에 제가 봄 햇빛이 창문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썼더라고요. 학원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전 저 빌딩을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요. 네, 너무 답답했어요. 물론 뭐 학생들을 가리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보람, 뭐 강사로서의 뭐 연봉 얼마가 되는 보람 많이 있죠. 그게 다 무시됐다, 그게 다 싫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만 하고 애들만 가리키는 것밖에 안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23년을 하니까 지칠 만큼도 지쳤겠죠? 학부모들이 나보다 어려지는 순간들이 오면서는 좀 힘들어지기도 시작하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도 시작하고. 근데 그거를 23년을 매진했는데 경제적 자유, 아까 얘기했죠? 머니프리, 타임프리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권도 없었어요.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거든요. 없었어요. 가끔 네트워크에서 여행 갈 때 파트너가 여권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 같은 분 또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그냥 아주 생활에만 책임감 있게 내가 좀 보탬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저기 2014라고 돼 있지만 2014년도에 저는 일을 하나 저질러요. 그 일이 바로 얘예요. 얘. 저의 꿈, 저의 전부예요. 사실은 남편이 들으면 매일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남편도 전부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전부가 쟤예요. 정말 인생의 전부예요. 사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죠? 유난히 또 그런 사람 있죠? 유난히 그랬던 엄마 중에 하나. 부모가 경제력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 아이가 10살 때까지 할머니랑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내 나의 죄책감으로 쌓이는?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동안 방과 후 수업이든 체육대회든 소풍이든 단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할머니가 가거나 쟤는 아는 엄마가 챙겨요. 또래 엄마 있죠?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생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살면서 나는 쟤한테 뭔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던 게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쟤한테. 근데 제가 나는 갇혀있지만 내 아이는 큰 세상으로 내보내고 싶었던 꿈? 그게 누구는 대리만족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리만족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나는 못해도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은 해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전 참 무서운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저 아이를 미국 유학으로 보내줘.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랄까 나라는 사람이 현실에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유학을 보낼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서울대 가면 되지 못하러 유학 보내냐고. 저희 아이가 지금 UC 버클리 다니거든요. 갈 수 있는 제 수준에서는요. 고1 때 유학을 갔으니까 최고의 학교를 보냈어요. 물론 저 아이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거기에 몰빵해요. 제 모든 꿈을 그냥 쟤한테 몰빵해요. 근데 아이가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태훈 사장님의 스피치에 나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겠는데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생계 때문에 힘들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마음이 되게 안 편해요. 이해하시죠? 나는 어차피 용돈을 받고 학비를 받아야 되잖아. 우리 아들도.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는 내가 이게 엄마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체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 학비를 보내기 위해 엄마가 잠을 못 자고 일을 할 거라는 걸 알면 아이는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 학비가 어떻게 오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사립으로 보냈기 때문에. 엄청 부자들 있죠? 있잖아요. 엄청 부자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마 다단계를 해서 돈을 보낸 엄마는 나밖에 없어요. 1년에 1억씩 보냈거든요. 1년에 1억씩 들었는데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꿈을 못 이뤘어도 내 아이는 꿈을 이루길 바랬기 때문에 꿈을 찾길 바랬지 어렸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학원 할 때요. 내가 학원에 죽도록 수업을 해가지고 학비를 보내 애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병들어가는 걸 아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부모가 돈만 해줘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어쩜 부모가 행복하길 원해요. 안 그래요, 선생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느 날 5월 8일 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엄마 이제 엄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행복해요? 그런 시간을 왔어요, 사장님. 2014년부터 왔어요. 딱 5년 됐어요. 5년 동안 죽도록 한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장님. 월 5천을 벌 때도 있고 8천을 벌 때도 있고 크라운
로얄이 된 달은 1억 5천도 벌었고요. 이제 아이가 행복해하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행복한 것 같아요. 아까 송미 여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칭찬이라고. 이제 아이가 내가 뭘 사주는 거,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뭐 사주거나 뭘 사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그걸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제 엄마가 죽도록 고생하고 병들어 가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진정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을 얘가 굉장히 갖고 있어요. 저는 학원을 통해서도 뭐 월천만 원 이상도 벌어봤는데 제가 학원을 통해서 벌을 때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벌을 때랑의 느낌이 그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 벌 때는 난 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 때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일이 힘들긴 하죠. 하지만 늘 행복했던 것 같고요. 나라는 사람, 권영애라는 사람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또 하나 나에게 주는 뭔가 만족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거잖아요, 사장님. 타임프리, 머니프리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로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하세요. 그리고 저희 제품 쓰세요. 너무 좋으니까, 맞춤형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에 대안이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대안을 찾다가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났을 거예요.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고 도구도 좋습니다. 타이밍도 좋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것이냐는 여러분의 각오나 여러분의 의지만 필요한 거네요. 그걸 가지실 건지 말 건지가 사실 오늘 세미나의 가장 큰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딱 5년을 네트워크에서 뛰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원 23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걸 네트워크에서 5년 동안 이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차이요? 말 좀 잘하는 거요? 아니 저는 사람 많은 게 더 부러워요, 사장님. 강의는 딴 사람도 해주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여러분도 장점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와 또 하나가 딱 성공에 필요한 게 있다면 100가지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다짐했어요. 기도했어요. 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 무엇이든 할게요. 유학비만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전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런 가보면 네트워크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사장님? 그런 가보면 전 했으니까. 그런데 100가지 불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과 지인들의 시간이 멀어질 거예요. 얼마만큼은요? 평생은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자유로워요. 저 5년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사장님. 저는 5년 동안. 제가 2년 전부터 자유롭게 시작했거든요. 3년 걸려서 3년. 딱 3년 동안 얼마나 좋겠는지 알려드려요. 그 금쪽 같은 아들, 눈물로 유학 보낸 그 아들 휴가 방학 때 와도 전 안 봐. 안 봐? 일부러 안 본 건 아니에요.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었어요. 왜요? 세미나하고 미팅하고 다녔으니까요. 난 그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걔랑 밥 먹는 거보다. 건강하면 됐지 뭐.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야? 할머니가 해주고? 그걸 각오할 수 있으세요? 그거 묻고 싶어, 사람이. 그런데 지금 가족과 보내는 거, 지인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밤에 와인 이거 하고 싶죠? 근데 그거 계속 하잖아, 사장님. 절대 자유는 안 와요. 어떡할래요? 결정하세요. 계속 그렇게 그냥 살 건지 나중에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정 정도 시간을 각오를 할 건지 전 그냥 그거 각오한 것 뿐이에요. 처음에 시댁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엎어요. 안 봐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얼마나 많이 혼났겠어요. 저희 집도 그런 집인데. 근데 왜요? 그냥 내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나 이거 해내야 되니까. 그런 각오로 해낸 거고 해냈으니 모든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너 장하다고. 음식은 이제 네가 안 해도 된다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되고 제사도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거 죄송해가지고 매번 그걸 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요? 나 힘들어지고 학원 안 좋아지고 아이들은 네트워크 뭐 잘했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냥 그 미안한 엄마, 애잖아 엄마였을 거잖아요. 당당하지 못한. 그걸 각오하세요, 사장님. 아니,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하세요. 근데 분명히 성공을 해내고 싶으시다면, 자유로운 삶에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대가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첫 번째 대가지불이 가족과 지인과의 시간을 멀리해라. 멀어질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는 아니에요. 저는 3년이었거든요. 사임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바이너리 빠르잖아요. 스폰서들 다 준비되어 있고 아미콘의 타이밍 좋으니까 1년일 줄 압니까? 1년에서 계속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결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본업 있으시죠? 본업 있는데 시간을 나누시게 될 거잖아요. 수입 줄 겁니다. 각오할 수 있어요? 똑같아야 돼요? 지금 수입이 더 좋아지면서 네트워크 키우고 싶으세요? 이게 진짜 욕심 많으신 건데? 쉽지 않은데? 지금 본업을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이렇지 않아요. 저는 학원이 제가 수업도 했고 상담도 했고 격리도 받고 제가 학원에서 네트워크로 옮겨가는 과정에 학원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500을 쳤어요. 나 하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빠져나오는 거. 내가 버는 거 빼고 버는 거 플러스 그 차이를 하게 되면 500 더 나는 것도 한 1,000만 원 낫겠네 매달. 저 그걸 각오한 거예요, 사장님. 어떤 게 다른 걸 지고 싶은데 진 걸 안 나요. 세상에 그런 원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등가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내가 얻고 싶으면 내가 내놔야 되는 게 있다면서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삶 속에서. 본업 수입 줄 수 있습니다. 한 달 좀 움직여보고 수입 줄, 그럼 나 못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유 안 합니다. 그래서 꿈이 강렬해야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게 뭐 대가지불이라고 해서 사장님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각오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딴 일에 시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본업의 수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르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대신 우리는 다른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거 세 번째 경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오셨잖아. 3만 원 내셨죠? 김천에서 버스비 얼마 든가요? 버스 타고 오셨더라고요. 내려서 택시 탈 거고 이따 또 버스 타고 내려갈 거고. 이거 돈이죠? 아까우세요? 아깝죠? 리더들이 다 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벌어보세요. 한번 해볼 수 있나? 아까워요?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라고요. 그것으로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경비 나갈 수 있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이게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네. 영업을 하거나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뭘 내가 찾아가는 입장에서 상대가 갖는 부담감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더니 아직도 피라미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만났어요. 그냥 저는 지금은 그냥 웃기지 뭐 그냥. 아이고 사장님 참 아직도 옛날 얘기 하시네. 이러고 말았어요. 저 네트워크 처음 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싸웠어요. 싸웠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불법이고 막 이러면서 막 수많은 경험을 저도 했어요.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있었어. 많이 싸웠어요. 막 처음에는 알려주고 싶어서 언성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알려주고 싶어서 언성이 높은데 이 상대는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지. 싸웠죠.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그냥 웃기지 뭐. 아유 이 사람은 아직 준비 안 됐네. 이 사람은 지금 못하겠네. 시간 많이 걸리겠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는 노하우가 생긴 것 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걸 각오하겠냐는. 그러니까 봐봐요 사장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건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게 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다이아몬드라고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다이아몬드 됐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갖는 꿈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정말 꿈이 뭔지를 찾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무조건 아들로 포커스 맞췄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의 공부가 끝나면 나는 또 무슨 꿈이 되어야, 무슨 꿈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냐가 저도 요즘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공해내는 과정,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감내했던 건 아들의 공부를 완수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Y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었어요. 그걸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Y가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그 가장 강력한 Y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이 드림나이트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요, 내 각오죠. 좀 전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각오를 하시고 지불하시면 돼요.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나 성공하고 있구나. 대가를 지불할 때마다 나는 성공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가시면 되는데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놓치세요, 사장님. 아까 제가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띄우다 보면 유난히 많이 보여지는 사람 있죠? 희한해. 그들이 직급을 가네. 내가 직급을 가는 사람과 골라서 찍은 게 아니거든요. 내 영상 속에 계속 보여요. 이 영상이라는 건 브론즈방에 올라온 사진 가지고 그냥 띄우는 것 뿐이에요, 사장님. 근데 그 속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스템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만약에 핸드폰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핸드폰이 스스로 충전되는 거 없죠? 아직까지는 충전시켜야 되죠? 막 활동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방전이 됐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전기 꽂지 않아요? 차에 타자마자 충전기 꽂지 않아요? 그리고 이 충전할 거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실내에 오면 전원 찾아가지고 이게 충전 꽂지 않나요? 충전하려고. 시스템이라는 건 무조건 충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Y가 강했어도요, 사장님, 여기 오지 않으면 사장님은 방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줘요. 방전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아무리 정보라고 해서 고급 정보라고 유용한 정보라고 줘봐야 전화기가 방전됐는데 내가 그 전화기로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 막 열강을 했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가요? 난 싫은데? 난 안 할 건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 왜 그래요? 방전된 전화기로 얘기해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사인이 안 나고 있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고 있어. 이거 방전되신 거예요. 여기에 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방전, 이게 시스템 충전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장님.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충전이 안 돼요. 거치대에 놨는데 꽂지 않은 거야, 잭이. 본사 메인데이 맨날 오시죠? 오잖아요. 내가 충전시키러 온 건데 잭을 꽂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몇 프로 이거 안 떠요. 충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안 느는 거예요. 충전이 되면 활동량이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 나의 파트너들과 미팅을 했고 나의 파트너가 세미나에 왔고 나의 파트너가 메인데이에 왔는데 그들의 미팅 수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문의로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한다, 내 팀을 늘린다는 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서 정보가 전달되고 그거에 따라 유통 과정이 분명히 일어나야 매출과 팀과 매출이 생겨서 수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하세요. 내가 시스템이라는 것에 올 때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사장님.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시스템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건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런 내용이요, 가리켜지는 내용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책에 다 있잖아요. 이따 PPT 다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해야지, 다시 힘을 얻는 게 중요하지. 해내야지, 나는 꼭 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더 잘해야지,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 에너지는 바로 이런 데서 이런 시스템에 오는 거를 주저하시잖아요. 성공할 수 없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는 것, 내 Y를, 강력한 Y를 통해서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대가, 생길 수 있는 대가들의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불하는 것, 그리고 충전이에요. 시스템 속에서 충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들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어렵나요, 사장님?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일인가요? 전 가끔 그런 일을 생각을 해봐요. 수억을 번다? 자유가 온다? 과연 이런 데서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도저히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가? 솔직히 좀 귀찮은 건가? 이런 생각 해봐요, 사장님. 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한비한데요. 사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책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이제 학원을 보여드렸는데 학원에 있으면서 창밖으로 벗어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2014년도에 가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비아 씨가 이 책이 나오기 전인지 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한비아 씨가 이 책이 이제 오지 탐험을 하고 쓴 거잖아요. 오지를 탐험했거든요. 아주 오지, 정말 엄청난 오지에 가가지고요. 한국인을 만났어요, 한비아 씨가. 근데 한국인 의사였어요. 안과 의사였는데 젊은 청년이었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오지였냐면은 이게 현지인들이 있는데 피부로 벌레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지. 거기에서 이 안과 의사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오지를 탐험하고 오지를 여행하던 한비아 씨가 어느 오지에서 한국인 의사를 만나요. 근데 그 광경을 보는데 참 신기한 거지. 아니 의사면 우리 원하는 라이센스 아니에요? 얼마나 좋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생긴, 멋진, 젊은. 나이가 되게 많은 분도 아니고 아주 젊은. 너무 의아한 거예요. 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기도 없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한비아 씨가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는 촛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켜놔요. 켜놓고 의사한테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 그냥 한국에서 의사 하시지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이 일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한비아 씨가 아무 얘기 못하지. 이 일이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 만남을 하고 나서 오지 탐험을 하고 책도 내지만 지금 월드비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비아 씨도 많은 여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만남들이 본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학원에 있었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일상에 아주 지쳐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슴 뛰는 일을 만나고 싶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거. 죽은 시체처럼 애들만 가리키고 애들이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승질 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삶 말고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그때부터 확 생기는 거예요. 아, 가슴 뛰는 일 만났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가슴 뛰는 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없게 네트워크로. 나 지금 그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네트워크를 막 꿈꾸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그래요? 사장님들도 들어왔으니 이 자리가 부럽기도 하고 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밖에 있을 때 네트워크 다이아몬드야 뭐 부러워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죠.
자기네가 벌을 얼마를 벌겠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꿈꿨거든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매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이제 네트워크를 했잖아요. 글쎄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런 위치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해? 이런 얘기 가끔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아미코젠 퍼시픽 27이에요. 저는 이 회사 5위 안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대신 놀아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가끔 리더가 열심히 뛰는 게 좋은 거지. 저 위치 가서 저렇게 뛰어야 돼? 그게 비전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건 돈이 안 돼서 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굴 만나서 거기에 제2의 권효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던, 벗어나고 싶었던, 지금 생활이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아미코젠이 온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에게 아미코젠을 주고 싶어요.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데 왜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나 안 그럼 나 진짜 잠적해서 쉬어버릴 거야. 하지 마요. 그런데 이건 진짜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렇게 와요. 근데 어느 순간 사장이 그게 감동스러워. 뭐 여기 손영미 사장님, 박지훈 사장님,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인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성장해서 강의도 하고 팀도 이루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손영미 사장님도 아이들 유학 보내는 게 꿈이거든요. 그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우리 보성 사장님도 그렇거든요. 아이들 유학도. 영 사장님들이 애들 다 컸기는 하지만 파트너들 이게 처음에는 내 돈이죠, 내 돈.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파트너들의 꿈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권영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도 안 하면서 세미나는 매일 들어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저 친구의 꿈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진 않아요. 근데 맨날 생각하면서 해요. 저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일해주고 돈 받는 월급쟁이 말고 꿈을 이루는 일에 자기 시간을 썼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렇게 되려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파트너들이 어느 순간 나 이제 할 거예요 하면 이제 제가 투입되겠죠.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거에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네트워크의 리더라는 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실 거고요. 나중에 그런 게 되면 훨씬 더 큰 기쁨? 내 꿈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왜 자식 잘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제가 세계 지도자잖아요, 선생님. 아까 2014년 제가 45살까지 단 한 번의 해외여행도 없이 살았던 나. 그러다가 45살의 네트워크를 만났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다 제가 가본 곳을 깃발 꽂은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아니고 미안해요. 이쪽 여기가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을 아까 그 버킷리스트 있죠. 가족과의 여행. 제가 유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2년 전밖에 안 됐어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했고요. 2년 전부터 가족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10일, 2주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럽 쪽은 뭐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러시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다 최고예요, 사람이. 그거 다 갔고요. 여기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이쪽이요. 여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거 다 네트워크 때문에 간 거예요.
네트워크 때문에 갔다고요.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기 미국이죠, 사장님. LA 있고 샌디에고 있고 라스베가스 있고 시애틀 있고 뉴저지, 휴스턴, 달라스 싹 다 아미쿠젠 때문에 갔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 3년 열심히 했고요. 2년이라는 시간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됐고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버킷리스트. 그리고 아미코젠이라는 사업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미국의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 한국, 미국 5개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진짜 열정 있고 에너지 있고 실력 있는 리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게 깃발 꽂아야죠. 저보다 내 땅 되는 건데. 그냥 어느 날 지도를 딱 꺼내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지역에 깃발을 꽂을 건가. 저는 가족들이랑 맨날 지도 펴놓고 이번엔 어디 갈 거예요. 이쪽은 여행할 거예요. 물론 내가 아프리카도 가게 되겠지만 여행할 거 꽂고요. 사업할 거 꽂고요. 대박 아니에요? 여행도 할 거고요. 사업도 할 거고요. 지도에 깃발을 꽂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어찌 가슴이 안 뛸 수 있겠어요. 부디 갈등하지 마시고 나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다들 아까 손혜정 사장님도 계셨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만 오로지 꿈이에요. 그냥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건강을 위해 재정의 자유를 위해 그냥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아미코젠 퍼시픽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